여기까지 쉬셨고요. 우리 법원의 충돌까지 보셨습니다. 넘어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헌법의 노동조항 한번 보시죠. 1번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특징은 노동법의 기본적인 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 보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2번 근로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아까 본 헌법 32조의 내용입니다. 헌법 32조가 뭐라고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령들을 규율하는 법규범 총체입니다. 헌법 조항이고요. 개별적이라고 체크하시고 헌법 32조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근로의 권리, 동그라미 1번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 헌법 32조 제1항을 보시면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 32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근로의 권리를 천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뭐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이요. 우리나라는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여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고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가름하여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실업 근로자에게 적절한 기회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일할 자리의 권리. 내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때 내가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 일자리 좀 주세요. 혹은 나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에게 생계비 좀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일할 자리 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들 국가가 열심히 입법 정책을 통해서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추상적인 권리냐. 이건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나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어디서 비롯된다?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일할 자리가 없으면 생계비 청구권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생계비 청구권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지만 어쨌든 이 생계비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도출되는 거다?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라 이 정도만 우린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요. 헌법 32조 제1항은 뭘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실업근로자가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의 기회를 받도록 국가가 노동시장의 체계를 정비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헌법은 이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한편 국가의 고용 증진 책무의 일환으로서 헌법은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여기는 시험과 관련해서 헌법 32조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또 고용 증진 노력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뭐라고요?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세 가지 중에? 아니죠. 상위 군경, 전몰 군경, 그쵸? 국가 유공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동그란 5번이요. 헌법은 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입법상의 지침을 표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은 권리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헌법 32조 특이하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지침이라고요 입법상에. 됐고요. 6번이요.
동그라미 6번 근로의 권리는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 권리이며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외국인과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냥 외국인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일할 자리에 관한 거는 사회권적 기본권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사회권적 기본권, 우리가 아까 보셨던 사회권적 기본권이고 이건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환이니까 사회권적 기본권은 아주 내국민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이므로 여기에는 외국인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이거는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있다. 뭐 그래서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데 결국에 우리가 이걸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외국인과 법인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가 없구나. 이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참고 한번 읽어보시죠. 취업 청구권과 생계비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 권리로 모아 근로의 기회 제공, 생계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추상적 권리 여부가 아니라 근로의 기회 제공, 취업 청구권과 생계비 지급 청구권이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이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계속 헌법 32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헌법 32조 근로조건 법정주의요.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 아래 세 가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할 것.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 규범이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라.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최저임금을 시행하래요. 그렇게 하니까 밑에 하위 규범이 법령에서 헌법이 하라고 하니까 뭘 만들어 놨겠어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빵 3조각, 물 3리터 받는 계약 못하고 다만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이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게 바로 헌법 32조의 취지니까 됐고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보셨죠? 자유권적 기본권과 시민법 3대 원칙 그리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라는 이 후천적인 계급 구조 속에서 누가 가장 많이 학대당했어요? 물론 일반 성인 남성 근로자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 시대에 혹사당하고 학대당한 것이 바로 여성과 소년 근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열악하게 뭐 임산부가 탄광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미취학 아동이 탄광이나 금광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이거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였죠. 여기서 발생했던 그 모순들 해결을 해보자라는 취지였으니까 특히나 이 시대에 고생한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요. 또 3번 마찬가지요. 셋째, 여성이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을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뭐 여기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뭘 일으켜냈어요? 자유권적 기본권과 그다음에 시민법 3대 원칙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여기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로부터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성과 소년의 착취와 학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결국에 우린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자유도 좋지만 자유와 소유권도 좋지만 뭘 하자? 최소한 생존도 보장하자라는 의미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만들어냈다고요. 생존권적 기본권에 뭐가 있다? 헌법 32조와 헌법 33조가 있다. 여기가 뭐다? 우리가 지금 본 근로의 권리와 기타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요. 뭐 취업 청구권도 있고 생계비 지급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여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 증진을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로의 권리의 내용인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 그다음에 근로조건 법정주의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뭐예요? 최저임금제 시행하고 여성과 소년 특별한 보호해주고 여성을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어디다 개별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헌법 32조 밑에 있는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심화해서 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너 갑과 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을 때 근로계약할 때 최저임금 이상 줘. 그리고 여성 차별하지 마.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해. 연소자는 이런 일엔 사용하지 마. 임산부는 이런 일에 사용하지 마. 이렇게 근로자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임금 얼마 이상 줘. 그리고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 심지어 이런 것까지 모두 이 밑에 하위 법령들, 근로기준법, 기타 나머지 노동관계 법령들에 대해서 보호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근로의 권리라든지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기능은 뭔가요? 메모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이 뭐예요? 첫 번째요. 근로를 통하여 개성과 자주적인 인간성 제고 함양한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근로를 하긴 하되 이 헌법 32조의 취지가 뭐예요? 결국에는 근로의 권리,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본인의 인간성,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취지겠죠.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 법정주의 취지는 뭐예요? 근로를 제공을 하되 제값받고 할 수 있게 제대로 상품화를 해주자는 얘기죠. 물 3리터 빵 3조각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 말고 최소한 근로자가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해줌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 제값을 받고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겠죠. 됐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로자의 개성과 자주적인 인간성 함양, 근로의 권리에서 근로의 권리를 확대 혹은 입법 정책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하는 겁니까? 불허용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자본주의 이념의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주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근로의 일단 첫 번째,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하는 겁니까? 불허용하는 겁니까? 근로를 상품화해서 그렇죠? 제값받고 잘 팔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본주의 이념이 뭐예요? 아까 여기서 본 이런 것들 이 자본주의 이념에 절대적으로 반해서 야, 우리가 이 헌법 30조, 헌법 33조를 통해서 그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이룩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우리가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을 함으로써 보다 높은 혹은 보다 적정한 임금 등을 받고 근로자가 근로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이념의 기초를 돈독히 하고자 함입니다. 자본주의 이념의 기초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값받고 나의 노동력을 팔게 되고 내가 적정한 임금을 받게 되면요. 내가 적정한 임금을 가지고 또 적정한 소비를 할 것이고 이 적정한 소비는 다시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이어지는 이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룩하자! 다 같이 나눠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고요. 적정한 임금 보장 등을 통해서 자본주의 이념의 기초를 돈독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보실 게 만약에 이렇게 내가 제값을 받고 노동을 팔 수 있게 하면요.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이 되죠. 그죠? 내가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노동을 제값을 받고 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게 하고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고 국가에 대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증가시키는 건가요? 감소시키는 건가요? 보호 의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가요? 이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와 근로요건 법정주의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근로의 권리를 통해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인간성을 제고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을 하는 거죠. 근로를 상품화를 허용을 해서 근로를 제값받고 잘 팔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이념을 돈독히 하고요. 그렇죠? 세 번째요.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본인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네 번째 뭐가 된다? 국가의 보호 의무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뭐의 결과다? 헌법 32조를 잘 시행한 것에 대한 결과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3번, 큰 3번이요. 노동 3권, 근로 3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는 이제요. 헌법 32조의 내용이 아니라요. 헌법 33조의 내용입니다. 헌법 33조요. 여기는 뭐예요? 개별적 노동관계 법률을 규율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적 노동관계 법률을 규율하는 거예요? 집단적 노동관계 법률을 규율하는 헌법 조항입니다. 즉 이렇게 갑과 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임금 얼마 줘, 임금 얼마 이상 줘, 근로시간 얼마 이상 시키지 마, 여성과 소년 특별히 보호해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호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뭐라? 이제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갑과 을이 이렇게 수직적인 지위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아까 여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자는 취지였고요. 보시면요. 헌법 33조는요. 크게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요. 이 세 가지 권리를 우리 헌법 33조의 근로 3권 혹은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뭐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음 중 근로 3권이 아닌 것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뭐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뭐 이상한 권리가 하나 껴 있어요. 정답 뭐예요? 이 세 가지는 근로의 권리죠. 그 나머지 하나는 아니고요. 그렇게 심지어 쉬운 문제가 나오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있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던 도중에 이 근로자가요. 내가 나 근로조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너무 이 갑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 학대당하고 혹사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갑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장님, 나 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임금 너무 낮은 거 같으니까 지금 내년에는 임금을 10% 정도는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켜져요? 10% 인상해 주세요. 그럼 그래 너 고생한다라고 해서 갑이 인상을 시켜줘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안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우리 아까 여기서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너와 비슷한 애들 너와 비슷한 친구들이 같이 모여봐. 이게 모여봐라고 얘기하는 게 단결권입니다. 모여서 사용자와 단결한 상태로 교섭을 해봐. 이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만약에 10% 인상에 대해서 단체 교섭까지만 했는데 사용자가 원치 않아요. 안 돼. 10% 인상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그냥?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뭐 크게 효용성을 거두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단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뭐냐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10% 인상이라는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관철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예요? 단체 행동. 흔히 말하는 쟁의행위 혹은 파업, 태업, 뭐 보이콧 이런 것들 내가 근로에 제공을 하지 않는 혹은 근로를 태만히 하는 그런 쟁의행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 수직적 구조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해버리면 근로의 제공을 스톱해버리면 전체적인 생산이라든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사용자가 이제 압박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수직적 구조가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 수직적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헌법 32조, 헌법 33조의 취지고 32조는 어떻게 해요? 이 개별적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집단적 헌법 33조는 집단적인 행동과 교섭 그리고 단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결국에 단결해서 교섭하고 단체 행동해라. 니네가 원하는 결과를 관철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세 가지 내용 근로 3권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각각 따로 떼어져 있는 권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 권리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융합해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 3권 양가로 1번 개관입니다. 동그라미 1번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동그라미 치세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33조상의 노동 3권 혹은 근로 3권의 종류 이제 모르신 분은 없겠죠. 이 세 가지요. 그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한대요. 뭐예요? 일단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야지. 내가 개별적으로 10% 인상 얘기하면 사장님 콧방귀 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는 게 단결권. 동그라미 3번이요. 단체 교섭권은 그 근로자가 그 단결체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을 할 권리이고 넓게는 그 단체 교섭 결과에 합의된 사항을 단체별로 체결할 권리도 포함된다. 뭐 어렵게 써있지만 어쨌든 뭐예요? 10% 인상에 대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의미한다.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10% 인상에 대해서 원하는 근로조건을 쟁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사용자에 대해서 이 10%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쟁의 행위라든지 이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한대요. 동그라미 5번이요. 위에 노동 3권은 그 행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조장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 성질 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으로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아까 여기서 봤어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했는데 이 성질이 뭐라고요? 국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죠?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생존권적 기본권은 뭐예요? 국가는 우리가 최소한 보호를 받게 해달라라는 내용인데 물론 헌법 33조나 헌법 32조의 성질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근로 3권을 행사하는데 근로 3권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가 이 권리 행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보호해 줘야죠. 왜요? 생존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거 세 개 우리 권리 행사 하겠다는데 국가가 당연히 이걸 보호해 줘야죠. 다만요. 국가가 보호를 해 주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이번에 그 노동조합의 교섭 대표자 누구로 선정하고 혹은 니네 사무실은 어디서 몇 평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배 감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권리가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유권 우리가 하는 우리의 근로 3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말고 다만 그 행사를 보호해 줘라라는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고요. 물론 생존권적 성격이 더 강하기는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요.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3번 노동 3권의 제한이요. 노동 3권, 근로 3권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와 특히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노동 3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무제한적 권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무제한적 권리라는 건 없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익 경향을 해봤을 때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무제한적 권리라는 건 없어요. 다만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근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넘어가시면요. 거기에 참고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만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쟁행인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 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 좀 보시죠. 요새
이런 근로3권이나 노동을 주제로 한 드라마 혹은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트를 주제로 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마트 근로자분들이 하도 이렇게 마트에서 사용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저임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마트 노동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수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요. 이게 뭐예요? 단결권 행사한 거죠. 단결해서 단체 교섭을 해요. 그 마트 사장님이나 혹은 마트 임원진이랑 교섭을 하는데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트 쪽에서 교섭을 안 하려고 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합니다. 무시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려면 행동을 해요. 단체 행동, 쟁의 행위를 해요. 마트를 점거하고 직장 점거를 하고 빨간 조끼 같은 걸 입고 마트를 점거하고 임금 인상에 대해서 쟁의 행위를 막 했단 말이죠. 막 했는데 이제 이 단체 행동이 조금 압박 수준이 심해지니까 뭘 하냐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를 이 근로상권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준 게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게 목적이죠. 이렇게 만들어준 게 목적인데 심지어 이제 단체 행동이 조금 수준을 넘어가니까 단체 행동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지위가 근로자들 지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들 힘이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사용자도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이렇게만 맞추려고 했지 이렇게까지 맞추고자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법령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직장을 점거하고 있는 이 마트를 점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마트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다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걸 직장 폐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근로자들의 힘을 다시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직장 폐쇄라고 하거든요. 아예 직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직장 폐쇄를 해버린 건데 이 경우 이 직장 폐쇄 누가 한 거예요? 근로자가 한 거예요? 사용자가 한 거예요? 너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 문을 닫아버린 직장 폐쇄를 한 거죠. 누가? 사용자가. 그러면 우리 헌법 33조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근로3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누가요? 근로자는 이죠. 그렇죠. 근로자는이라고 해서 헌법 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직장 폐쇄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근로자가 한 거예요? 사용자가 한 거예요? 사용자가 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이라고 해서 헌법 근로3권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했으니까 이 사용자가 한 직장 폐쇄는 근로자가 행한 그 근로3권 안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따라서 직장 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 보시면요. 양가로 4번이요.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동 3권에 대한 내용인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공무원도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인데요. 공무원은 어찌됐든 간에 좀 특수성이 있죠. 신분상의 특수성이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단체 행동이나 단체 교섭, 단체 단결권에 대해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공무원들이 행사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의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공무원도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한정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사람만 근로 3권을 일부 부여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죠. 됐고요. 또 그럼 2번.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전격적으로 금지해 오다가 최근에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되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단체 교섭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결권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만 됐고요. 양가로 5번 방위산업체의 단체 행동권 제한. 방산업체가 뭐예요?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수물자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생산이라든지 용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들이죠. 이분들 왜 특수해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종전이 된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잠깐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쟁의가 좀 발생하거나 혹은 단체 행동권의 행사가 조금 심화될 경우에 아무래도 그런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는지. 자, 동그라미 1번이요.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여기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근로3권을 제한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주요 동그라미 치세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이죠. 아니에요. 단체 행동권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동그라미 치세요. 단체 행동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다 인정된 거죠. 공무원인 경우와 좀 다르죠. 공무원은 원래 다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단체 교섭권과 단결권만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원래 근로자니까 다 인정은 해주지만 다만 그 중에서 단체 행동권의 일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이에 근거하여 노조법은 방위사업에 따라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우리 지금 헌법 32조 개별적인 보호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 33조 집단적인 힘을 키워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헌법 33조 근로 3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요. 대부분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나 혹은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조금 길게 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용들, 왜 노동법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왜 헌법 32조가 나오게 되었는지, 헌법 32조의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지만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에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신 모든 내용들을 결국에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수직적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수평적 구조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방식, 법률의 개별적 제한이든 혹은 집단적 행동이든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렇죠? 교섭을 하고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의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꼭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